대통령실이 특정 후보 2명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대법관도 검토를 거부한다더라. 아니 저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이 이 제청을 하면은 그 임명할 수밖에 없는 절차의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런 거부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법에 없는 희한한 그 꼼수를 부려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슬쩍 흘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예. 미리 알아서 해라. 얘 둘은 빼고 오케이 하는 그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악랄하고 진짜 얍삽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이게요, 대법관 제청이라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시스템이 있어. 대한민국 그래. 법원의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 3배수 이상을 추천을 해.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최종 후보를 대통령한테 제청하는 거죠. 근데 이게 후보 추천위원회에 인사검증하는 한동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3배수로 해가지고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대통령한테 제청하면 그 대통령이 임명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사법부의 영역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의 판사들 중에 우리법연구회 같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 동아리잖아요. 예. 요거를 악마화 시켜가지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안 돼. 아니 그러면은 네가 대법원장도 겸직하지 그러냐 이 새끼야. 거기다 경교롭게 그 2명 안 된다고 지목됐다고 알려진 2명 다 여성 법관이죠. 그것도 진짜 경교로운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거부권을 이야기한다는 그 단계가 대통령이 나서면 안 되는 단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구조가 대통령제의 극강의 구조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법원장도 결국은 할 사람이 없다 보니 임명장을 주는 거야 그냥. 네. 내가 대법원장 누구 시키고 싶다고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다고. 그런데 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면 나 거부권 행사할 거야라고 미리 못을 박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에서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좋다 싫다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저 2명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 미리 알아서 기어라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저렇게 대통령이 언급을 해버리면 저 2 법관은 진짜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을걸요. 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저 2분이 업계라고 그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2 사람이 정계선 판사, 우리법 연구에서 활동을 했고 박순영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관위명으로 지명했다라는 등등의 이유만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좌파 판사 막 지금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얘들은 뭐 절차도 법도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윤석열을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걸 가지고 다 그냥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법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을 노골적으로 저지르면 안 된다는 정도의 상식은 있다 보니까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미리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악랄하고 교활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간호사법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거면서도 마치 국민의힘이 이게 대통령님 그렇게 거부하십시오라고 얘기해서 대통령이 마지못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론 혹은 이렇게 흘리면서 내가 원하는 이 후보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국민한테 여론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그러니까 헌법상 명백한 위반 행위인데 이게 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다 같은 이야기지만 대통령실의 잔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공식 발표가 아니라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소문을 내는 거죠. 우리 대통령께서는 쟤 둘은 싫어해. 싫다 그러십니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푸나님 지금 생방 중에 통화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네, 이런 것도 괜찮네요. 한 번씩. 네.
알겠습니다. 아, 중요한 통화여서요. 지금 아, 네. 윤석열한테 전화 왔어. 내가 그래서 한마디 했지. 꺼져 이 새끼야. 어처구니없네. 다음부터는 저 벽 뒤로 가서 좀 해주세요.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 네, 음. 전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해요. 자 어쨌건 윤석열 웃긴다. 최민희 의원도 민주당 몫으로 국회에서 통과까지 됐는데 임명 보류하고 있잖아요. 뭐 대법원장 추천 몫의 대법관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라고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놓는 게 말이 돼? 그거 탄핵 사안이라니까. 아, 탄핵 사안이에요? 왜냐면요. 왜? 아니 이제 하도 되는 거였어 싶은 게 많으니까 다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봐봐요. 강제 동원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윤석열이 정면으로 거스린 거잖아요. 탄핵 사안이에요. 삼권 분립이 엄격한 나라에서 최소 마음에 안 들어도 윤석열 멘탈이 뭐예요? 이 골 때린 인간이 이런 거야. 대한민국 사회에 다양성이라는 게 있잖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법 연구회가 아니라 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노조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이 모든 공직을 자기가 임명자이지만 사실상 내 권한이 아닌 거를 갖고 사법부의 영역까지 건드린다고 하는 건 엄청난 탄핵 사안이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 제기하면 직접 탄핵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통해서 흘리는 거예요. 쓰리 쿠션으로. 자, 그다음에 윤석열이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명한다는 거잖아요.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방송하는 중간. 10명 중에 9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는 간다. 그냥 미친놈이죠. 자, 그 이동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학폭 논란, 은폐 논란, 학폭 은폐 논란. 엄청난 학폭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정순신이 그러니까 이동관이 나온다니까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재밌겠는데? 왜 학폭은 엄청 민감한 이슈잖아요. 근데 저 내용이 그러니까 정순신 아들은 그냥 정말 명함이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진짜 저 이동관 아들은 그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그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친구 둘이 세워놓고 야 서로 때려봐. 맞아.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서북 청년단이 하던 짓을 하고 있더라고 네. 애가. 그리고 막 손톱 깎아가지고 이불에다가 뿌려놓고 자라 그러고 개또라이 아닙니까? 자, 이동관과 이명박의 언론 장악 한번 볼까요? 그때는 이동관이 홍보수석이었고 최시중을 방통위원장에 앉혀서 이 세 명이 했던 짓거리들 저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화면에 좀 오랫동안 띄워주세요. 다 읽어드리기에도 입도 아파 진짜. 그러니까 쟤 골 때린다니까요. 방통위원회라는 게 왜 존재하는 건지 아세요? 공정성을 방송이 바로 그거야.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을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의 근간 중에 하나예요. 그거 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할 거면 방통위원회를 아예 해체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투명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려고 다시 들어오는 건데 이런 건 있어. 누가 봐도 이건 편파적이다. 그러면 그거 고쳐야죠. TV조선, 채널A. 여기는 찍소리도 못하는 놈들이 지상파만 갖고 잡돌이 하는 거예요. 이제 포탈 선보겠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딱 이 어떤 마인드냐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방송이 안 도와준다. 나는 난리면이라고 했는데 바이든이라고 했다 같은 이런 개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정말 좀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다급해 보이는 게 그러니까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다 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의 태도는 그거예요. 왜 나를 빨지 않니? 너는 민주당 편이구나. 나가. 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한 80~90%는 윤석열을 엄청 적극적으로 빨아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건너기가 이미 나왔어요. 근데 그 빨아주지 않는 단 10%마저 왜 너희들은 빨지 않는데 이건 불공정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국민 세금 들어가는 언론사 중에 연합뉴스라고 있잖아. 연합뉴스 TV에서 내가 주말에 정말 빵 터짐과 동시에 분노가 생겼던 보도가 뭔지 알아요?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 경쟁하고 있다. 서로 한국을 자기들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더 빵 터진 거 한국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 상황이야? 언론사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 편에 서면서 중국이 반도체 보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언론사들이 지금 그따위 상황인데 만약에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의 전제는 뭐냐면 모든 언론인들이 바보라는 전제하는 거고 극심해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항이.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탄핵사. 그러니까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뭐 삼성전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엄청 대기업들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기업을 걱정해 주는 것 같은 분위기로 비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나중에 10년 후에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대량으로 하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망할까요? 절대 안 망하죠. 대한민국에 있는 공장만 철수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면 되는데 왜 굳이 안 팔리는 대한민국 공장을 운영하겠습니까? LG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안 팔리면 미국에서 만들어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도 LG도 하이닉스도 안 망합니다. 단지 그 공장들이 한국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 자, 경제 이야기는 아니니까 예. 빡쳐가지고 딱 요성을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욕심 많은 새끼들 다 먹을 것도 아닌데 남의 애들 저 유치원에서 식판 받아온 음식 있잖아요. 다 뺏어 처먹고 있는 거잖아. 입에 들어간 것까지 뺏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자유 이야기하는데 지 자유야 지 자유. 내 자유대로 하는 거잖아. 최민희 의원도 사실은 지가 임명권자이긴 하지만 내가 내 자의적으로 임명할 대상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추천해서 국회에 통과를 했으면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A차의론에서도 임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통위 사무처장에는 보통 이제 방통위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직원들이 최고로 높게 올라가는 자리가 사무처장이에요. 나머지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들은 정당 등의 추천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게 방통위 사무처장인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데리고 왔어. 말이 됨? 감사원은 뭐 타이거파? 유병호? 그런 짓거리 하고 있던 애들이 방통위원회 점령군으로 들어온 거야. 누구냐? 조성은. 이름도 좀 조성은 씨를 아는데요. 얘는 몰라요. 같은 이름이지만. 신임 방통위 사무처장 조성은 얘가 또 이명박 청와대 출신이네. 그럼 뭐 이동관이 픽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렇게 이명박한테 자꾸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요. 어르신, 내가 잘못한 걸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마음 깊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방통위 안에는 감사원의 유병호처럼 쓸만한 걸레질할 사람이 없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원에서까지 빌려와서 방통위 이번에 그냥 청소 한번 하자.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한번 걸레질 하겠다. 지금 그런 걸레질을 거라고 하겠다? 보입니다. 비 오는 날 소세지 빵이라고 열심히 떠들었던 배현진도 국회의원이 됐고 이동관이 청와대 홍보수석 때 그렇게 욕 많이 먹었어도 지금 방통위원장 되는 거 보면은 이 정권에 충성하면 니네 다음번에 어떻게 되더라도 갚아준다. 이걸 지금 메시지 네.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있지. 대통령이 좀 잘하게끔 좀 언론이 도와주면 안 되냐 같은 소리가 탄핵감이라고. 여러분들의 그 개돼지 같은 생각이 탄핵감이라고. 민주국가에서요. 문재인 정부 때 지지율 7, 80% 나와도 언론이 일괄적으로 빨던가요? 문제는 언론이라고 하는 게 조중동 종편을 제외하면 가장 민감한 게 여론입니다. 기레기 소리 안 들으려고라도 비판하려고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못하는 쪽에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3년에 언론이 일방적으로 빨아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돌대가리들인 거야.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오는 게 윤석열한테 좋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최소한 중도까지 봐도 나름 쿨하네. 이런 거 받아들이네 해야 되는데 최민희 임명 안 해. 방통위 사무처장에 감사 출신 딱 임명해. 오죽했으면 민들레 저 보도가 저거예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최악일수록 최적적인 윤석열 인사. 희한하지 않아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 우리들 입장에서 저 정도 되면 괜찮은 인사네.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임명에 찬성하는 새끼들이 민주당의 이대경 혁신위원장 반대를 해. 골 때리잖아요.
이따 이대경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 10명이 그러니까 10명 중 9명이 반대로 임명하겠다. 저게 뭐야?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인사를 하는 걸 보면 그 누아르 영화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조폭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보스가 넘버 2, 넘버 3를 만들어 갈 때 약점을 하나 잡고 그 자리에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 이상민도 그랬고 한동훈도 그랬고 뭔가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이라고 어떤 임명을 할 때 보면은 꼭 느낌이 뭔가 하나 쥐고 올려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동관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큰 약점이 하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그 자리에 올려주겠다. 그래 동관이 충성해라. 아들 문제 내가 예, 덮고 예. 갈 테니까 너 이번에 열심히 한번 해봐. 그렇죠. 근데 이동관이 더 나이 많이 먹었어요. 윤석열보다 선배야. 더 신났겠네. 언제적 이동관이에요. 이명박 때 이동관 아니야. 아유, 자, 한숨만 쉴 일은 아니고요. 저렇게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다리, 자기 발가락, 자기 손가락이 썩어가는 줄 모르고 저지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렇다니까. 역사가 지난 뒤에 저 새끼가 아무리 못했어도 이거 하나는 잘했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윤석열은 그게 없는 상태야. 국민 전체적으로 공감할 만한 아젠다가 하나도 없어요. 있지, 그 어르신들만 생각했을 때는 노조 때려잡는 거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보면 자기 자식 때려잡는 거에 찬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통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이건 누가 봐도 괜찮은 인사다. 나라면요, 그 자리에 오히려 반대 진영에 좀 가까운 사람 성향을 임명하겠어. 오히려. 그래야 딴소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답답하지? 저런 거 보면 되는 거여서 마차님이 막 선동하면은 맞아 하는데 최소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이 못하는 거에 대한 샘플이 반대쪽에 문재인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나름대로 시스템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요즘에 좀 막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 어쨌든 윤석열이 하여튼 권력 하나는 잘 쓴다. 우리는 왜 권력 있을 때 이렇게 못 썼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1년째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2년차 접어들면서 정말 이제 막 극단적으로 갈 때까지 모든 보여줄 수 있는 횡포는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면 막 정호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 보다가 그냥 이렇게 뭐 알아서 사퇴하든 뭐 하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이동간 언론에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이제 얘네가 막 가겠다라는 생각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전 방송 썸네일을 단말만 하고 있고 단말만. 죽어가는 고통을 단말마라고 합니다. 단말마. 본인은 모를 거예요. 내가 여기 선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2년 임기 못 채운다. 2년을 못 채운다. 진짜로. 전방위적으로 모든 국민을 적대화시키고 있잖아요. 박근혜 탄핵은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연인원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돼요. 100만, 200만 촛불이 여러 번 나오는 바람에 된 거지 전 국민이 나온 촛불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극렬히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이 100만, 200만 매주 나오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세상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전문가 교수님을 고발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수백 배 많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방통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뭐 이런 미친 나라가 다 있어. 다만 이게 우리가 방송한 이유가 역사적으로 인증을 남겨놔야 돼요. 여러분들 새날 한 10년 됐으니까 팟캐스트나 이런 데 가보면 그때 그 당시에 모든 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박근혜 너무 험하게 끝났지 사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 멋대로 하고 있어요. 윤석열의 자유. 자, 분뇨의 질주님, 방승관님, 송님 감사합니다. 땡큐. 수수님. 수수님? 네. 아까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또 했어요. 새롭게. 항상 이분은 퇴근이라 채팅 잘 못 쳐요. 푸나 삼촌 저녁 냉면 드세요. 테디 12 남매맘님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새날 유튜브 멤버십 해주신 분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경제가 안 좋아서 말씀드리고요. 푸나님이 멤버십 동료를 못 해주시는데 예, 함께하는 의미에서 멤버십 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요즘 요거 홍보 안 해주세요. 뭐 1877에 062 요거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1877에 0629 쉬운 멤버십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멤버십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877에 0629 전화하시면은 제가 아주 차분하게 받습니다. 제 원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 테디 12남매 맘님 감사하고요. 테디 12남매 맘님이 그거지. 방사능 오염수 반대하실 거 아니야. 12남매나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자, 불사님도 자 불사님까지 감사해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